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더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죠. 남들과 매번 비교하다 보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열등감이 올라오면서 감정은 더욱 요동치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애쓰는 자신을 토닥여 준다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용기를 내어 하게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몸과 마음 잘 챙기면서 한 발 한 발 삶을 의미 있게 가꾸어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참 힘드시죠. 힘든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비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누구에게 제대로 말할 수도 없이 가슴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면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만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규범이나 양심, 상식을 기대하기란 어려워요. 이들의 잣대는 모든 게 자기 위주이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든요.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정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을 위한 배려, 상대방을 이해하는 뇌 자체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은 나르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일 때만 사용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기가 막히게 원초적인 감각으로 알아채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르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몰라라 하는 나르도 있긴 하지만요. 나르시시스트의 스펙트럼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수 있는 비법은 내 옆에 나르시시스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요. 어린 시절 제때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 적절한 보살핌이 결핍됐을 경우를 보자면은요. 3, 4세 때 어린아이 때 양육자의 사랑과 관심,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 못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자란 나르시시스트일 경우인데요. 양육자에게 아이는 성가시고 귀찮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매일같이 느끼고 살아왔다면 그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되어서 성인까지 그 상처가 이어지게 돼요. 이럴 경우 그 아이는 원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마다 수치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겪었을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 표현을 하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감정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느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요.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해도 와닿지 않고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말할 때 정서적인 교류가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주로 해요. 나르들은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되면은요, 바로 찬물을 끼얹듯 비난하고 조롱하며 공격 태세에 돌입하죠. 자신은 불행한데 상대방의 행복한 것을 보고 너무 힘든 거죠. 이런 나르들과 대화하면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진다고 상대방은 토로해요. 나르 자신도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기인된 건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의 내면에 무시된 감정, 즉 자신의 불안,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해야만 숨을 쉴 수가 있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투사하면서 그 감정을 해결하거든요.
많은 지식과 끝없는 노력이 이들에게는 필요하죠. 자신이 평안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고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건강한 모습으로 한결같고 일관성 있게 대하기도 하지만 또한 간헐적인 강화를 통해서 말 안 듣는 아이를 훈육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성숙된 어른이 있어야 해요. 아무튼 어린 시절 양육자의 무관심, 사랑 없음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너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서 헤어져야겠다고 장난처럼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말하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빌 거예요. 절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면서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강한 척하던 몸집 큰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용서를 구할 때 바로 너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용서를 해주면 절대로 안 돼요. 용서를 해주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순간 내가 언제 무릎 꿇고 빌었냐는 듯이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요. 살아온 방식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거든요. 상대방 말을 듣는 것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어서 아무리 옳지 않은 방식이라도 이겨야만 살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삶의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곡된 사고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욕하고 흉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 가해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왜 밤에 다니느냐,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당하지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말을 하죠. 가해자를 향한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극단적인 사고도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공격당할까봐, 지배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한시도 편하게 살지 못해요. 이들에게는 상대가 자신을 떠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지혜롭게 나르시시스트를 대적하기를 바래요. 나르시시스트 다룰 수 있는 경우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그대로 하지만 나르에게는 절대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면 무심한 표정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하고요. 비난하는 말을 해도 화내거나 그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지나가는 개가 짖었나 하는 식으로 대한다면 그동안 써왔던 전략이 먹히지가 않으면서 나르는 움찔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지 감정 조절을 하고 있어야 해요. 나르에게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힘으로 만만해 보이지 않고 잘해주지도 말며 언제라도 나는 너의 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태도로 자신만만해야 해요. 그래야 나르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난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르가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내면을 그것도 버림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사랑과 공감이 아닌 공격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내적 법칙이 세워져 버린 이들을 알게 된다면 어찌 다뤄야 할지 답이 나올 것이에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 양육자로 인해 평생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된다면 변화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부디 나르시시스트의 어리석은 전략 시스템을 알고 배워서 나르시시스트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패를 뒤집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몸과 마음 먼저 잘 챙기시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